자, 동인도 회사 통치 2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주로 결과와 의, 보통 이제 역사 강의를 하다 보면 주로 원인과 결과와 의의를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앞부분에서는 원인, 과정, 결과, 뒷부분에서는 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동인도 회사가 그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제 인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주로 저는 동인도 회사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어떤 기업체에서 뭘 좀 해달라고 하길래 그러면 동인도 회사하고 인도 파키스탄 분단하고 두 개를 가지고 좀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걸 보면 동인도 회사 통치를 보면 인도가 얼마나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인지를, 다른 나라인지를 잘 알게 된 저로서는 그래요. 동인도 회사는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연장선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회사예요, 회사. 그러니까 회사니까 이 사람들은 오로지 목적이 장사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권한만 줬지 그 사람들이 가서 정치 통치 행위를 하라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역사는 결국에 해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근거, 똑같은 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역사학자마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학자가 앞으로 일어날 미래, 특히 정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정치의 미래를 잘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한번 보세요. 동인도 회사를 영국 정부가, 영국 국가가 차트를, 허가장을 줘가지고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전쟁도 수행하고 군대도 징발하고 세금도 걷고 다 해라, 행정도 네가 다 하고 하되 뭘 하지는 말라고 그랬을까요? 통치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영국 국가가 하는 건데, 네가 가서 통치를 하면 영국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통치하지 마라 그러면 동인도 회사 입장에서는 통치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바보지. 통치를 안 하면 바보죠. 통치를 안 하는 듯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전쟁 수행을 하잖아요. 군대를 징발해가지고 전쟁 수행을 해요. 그러면 군대를 징발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회사니까. 돈을 주고 용병을 하죠. 그러니까 군대다 그러면 군대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회사 지키는 자위대하고 비슷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볼 때 저것들을 하는 거 빤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겠죠. 동인도 회사 입장에서도 국가에서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데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 두 개가 사이가 팽팽하게 맞서겠죠. 자, 그러면 동인도 회사는 마음껏 경제적으로 이익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동인도 회사가 했던 게 뭐예요? 1757년 플라스 전투가 끝나고 바로 이제 들어가서 처음 57년에서 63년인가요? 아니, 7, 8년 있다가 바로 뺏었던 것. 조세징수권을 디완이라고 하는 그 디완, 내 직책이 디완인데, 그건 무갈제국으로부터 내가 받은 거, 조세징수권을 받은 것을 여기 내놔해서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영국 국가는 아무 말도 못하죠. 너 왜 전쟁하는데? 그러면 전쟁할 때 지킬 수 있는 것은 하지만 너 지금 통치 행위 하나? 그러면 아이고 통치 행위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순전히 무역만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57년 이전에까지는 완전 무역만 했죠. 그 다음에 1757년에 이기고 난 뒤로는 어중간하게 통치 단계로 들어가요. 그리고 1772년도에 몇 년 걸립니까?
57년도부터 72년 한 15년 정도가 걸리고 나때 이제 영국 정부가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 브레이크를 거는데 빤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브레이크를 거는데 핑계를 뭘로 잡았을까요? 그렇죠. 통치 행위, 니들이 국가 대신에 통치 행위를 했다고. 우리 통치 행위 안 했는데요. 네 통치 행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니들. 그러면 재갈을 물릴 거 아닙니까? 뭐 재갈을 물리면 어떻게 물려요? 법을 바꿔야죠. 예.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이 점에서 정말로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법을 바꿔요. 법을 바꾸는데 동인도 회사의 모든 권한을 다 줘놓고 15년 정도 있고 난 뒤에는 야, 안 되겠다. 너 혼자 하게 할 수가 없다 해서 그럼 뭘 두자고 해? 영국 정부의 이제 영국 정부 에이전트를 이제 데리고 이제 거기다가 집어 넣었죠. 그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1772년 총독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총독하고 동인도 회사하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독하고 동인도 회사 싸우면 총독이 영국 국가의 권한을 권력을 얻고 싸워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영국 국가는 이겨야는 되겠고 저것들은 재갈을 물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국이란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 지금 대영제국으로 막 커나가면서 영국은 항상 자기들이 전 세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세계에 파견하는, 마치 지금 미국이 뭐 한다고 그래요? 미국은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말을 니들이 그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세계 질서 치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논리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침략을 해도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전쟁에 개입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미국이 전쟁 개입을 한 것을 반대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가의 대부분 90% 이상은 전부 다 그걸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고마운 은인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동인도 회사의 품행이 안 좋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트집을 드는 겁니다. 제일로. 그러니까 영국의 국위 위신에 손상이 가는 짓을 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요, 그때 기록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가지고 발 하나 깠다 가면 하인들이 10명이 들어와서 옷 다 몸 씻어주고 옷 다 갈아입혀주고 부채질 해주고 하여간 뭐 그렇게 이제 뭐 묘사하는 그런 것들이 쭉 기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 사회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기를 영국 사회는 바랐어요.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실제로 영국 사회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영국은 큰 이익은 물론 동인도 회사 자체 사람들이 많은 돈을 많이 버니까 되지만 재투자해가지고 영국이 그 돈을 가지고 차를 재배해서 그 차를 영국에다가 다시 팔고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너무나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해서 라고 영국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때가 돼서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낙환가 그럴 거예요. 그 조지훈 선생이 쓴 시, 뭐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 아니 그거 말고 바람이 불어서 꽃이 떨어졌겠느냐, 바람이 불어서 꽃이 떨어졌겠느냐, 다 잊어먹었는데 떨어질 때가 되니까 떨어진 것이지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탕한 짓을 해서 영국 사람들한테 찍혀서, 시민들한테 찍혀서 욕 얻어먹어서 그걸 총독을 뒀겠습니까? 때가 됐기 때문에 총독을 뒀다는 거예요. 그 뒤로 흐름은 이제 어떻게 가요?
총독을 둬서 1대1로 팽팽하게 가지만 그것도 이제 그만둘 때가 이제 온 거죠. 전형적인 토사구팽이죠. 그래서 사냥개를 이제 잡아먹을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1813년에 한 번 더 법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인도 회사의 독점 무역을 이제 종식을 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이제 하되 나머지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은 누가 해요? 동인도 회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철저하게 국가의 놀이개로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813년부터 독점무역, 자기 혼자 독점무역을 할 수는 없는데 영토 확장에 관한 것은 전부 동인도 회사가 다 해요. 영국 정부는 아예 들어가지를 안 했어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이제 컸던 게 이제 이 코누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마 2대 총독일 거예요. 퍼머넌트 세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그 토지세 그 어마어마한 재원을 확보를 했는지 이게 이제 핵심이죠. 레브뉴 콜렉터 자민다르라는 겁니다. 자민다르는 무갈제국의 조세를 거두어 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랜드로드로 승격시켜줘 버려요. 그러니까 땅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는 땅이 누구 땅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어요. 공동으로. 그러니까 소작인이 아니죠. 농민은 농민대로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파종하는 씨앗도 줘야 되고 뭐 물고 관계수로도 대줘야 되고 무슨 이런 도구도 줘야 되고 원래 그런 사회로 살았어요. 원래가. 그런데 그걸 이제 렌트 그러니까 지세를 올려서 변동지세가 아니고 영구적으로 퍼머넌트하게 정해버리죠. 높게. 그러면서 팔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요 새로운 권한이 토지의 사적 소유권이죠. 토지의 사적 소유권이 법을 통해서 바꿔서 들어가면 자, 제일 큰 게 뭐가 있겠어요? 생산이 늘어나죠. 네. 생산이 늘어나죠. 착취를 당한 사람 그건 다 당신 생각이고 영국 입장에서는 생산이 늘어나죠. 그러면 지주가 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좋죠. 이 퍼머넌트 세틀먼트 시스템이 지주 입장에서는 최고로 좋죠. 농민은 소작인으로 전락되죠. 그 다음에 작은 지주는 못 견뎌요. 그리고 작은 지주들은 또 도시에 있는 큰 지주들한테 또 다 먹힙니다. 그래서 또 팔려요. 그래서 농민이 인도에서 독립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막 싸우고 인도도 공산주의 운동이 심했거든요. 농민 운동이 심해 다 실패를 했죠. 거기 나온 구호가 제일로 많은 게 Land to the Tillers예요. 그러니까 틸이라는 게 경작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는 경작자에게 이게 이제 경작자에게 간 게 아니고 도시에 있는 부자들한테 이제 토지가 가는 거거든요. 이제 완전한 이제 농민이 아니라 소작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도는 지금 노조에 농민도 소작인도 노조에 들어가요. 우리 같으면 우리 노조에 농민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농민들은 철저하게 소작농으로 바뀌어버리고 농업 자체가 이제 정상적으로 보세요. 12분의 10의 지세가 컴퍼니한테 가고 동인도 회사한테 가고 11분의 1이 자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세금 거둔 것 중에. 그러니까 그 11분의 1을 키우려면은 11분의 10을 엄청나게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은 전대하고 또 전대하고 해서 이제 다 유리되고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단순한 노동력만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차가 재배가 되는 겁니다. 전부 차밭으로 차, 황마, 주트, 황마 뭐 이런 것을 이제 순수한 이건 인도 사람들이 아닌데 이건 이제 그림을 가져온 건데 그냥 인도네시아 고무 하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플랜테이션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자체가 인도에서 완전히 농업 자체가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농업이 완전히 깨져버리면 그 바로 다음 단계는 뭐가 돼요? 수공업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공업이 깨져버리면, 수공업이 파괴돼 버리면 농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수공업이 파괴돼 버리면 해외로 나가는 인도의 상품이 다 이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수공업 자체가 파괴돼 버리니까. 왜냐하면 수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의 대지주들이 수공업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인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상업 세력들이 이제 예술인들을 지원을 했는데 인도에서는 농업 세력들이 수공업자들을 많이 지원을 해요.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종교와 결부시켜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개, 고, 보 하는 식으로 지금 인도에 가보면 여러분 뭐 혹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데칸고원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상상을 초월한 규모의 석굴 사원들, 거대한 힌두교 사원들, 이게 전부 다 이제 제가 신자들이 그 수공업자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수공업자들이 특히 석공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만들고 하면서 도시가 왕성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섬유 산업이 특히 발달하고 이게 영국으로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 무갈 제국은 굳이 이 사람들이 성을 쌓더라도 이 새끼들이 왜 남의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성을 쌓고 저 개새끼들이 하지만 그래도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소위 퍼머넌트 세틀먼트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사적 소유권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지역에 그걸 잘 안다는 거죠. 그걸 바꿔버리니까 처음에 싸워서 디와니만 뺏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세를 뺏어버리니까 그 뒤로 지세를 내가 갖고 와서 사적 소유권으로 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팔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근데 어떻게 뭐 내 조상 대대로 내놓은 내 땅인데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 법을 바꿔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래 가지고 나라가 농업 파괴되고 수공업 파괴되고 해외 수출하는 거 파괴되고 이미 인도의 면직 기술은 영국으로 다 전파가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모직에서 면직으로 이제 바꿔져 가고 있는, 이제 이게 1772년, 80년이니까 이제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딱 그 시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로부터 오는 이제 많은 돈,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동인도회사를 통해서 들어온 많은 돈이 산업혁명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뭐 큰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건너온 뭐 이제 그것이지만 해서 이제 이렇게 참 연료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영국 정부에서는 이제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산업 자본가가 서서히 성장을 하죠. 그러면 산업 자본가의 손을 빌려서 상업 세력을 치는 거죠. 그래서 산업 자본가들이 그걸 뭘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건 또 법이죠, 법. 그래서 산업 자본가들이 로비를 하고 상업 세력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영국 의회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둘이 이제 싸우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더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플랜테이션 산업, 근대 산업이 이제 점점 성장을 하죠. 이제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가 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이제 빈곤과 기근이다. 그러면서 1770년에 어마어마한 이제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배 앓고 막 살았다 이런 게 아니고, 더 패민 하게 되면 보통 인구의 4분의 1 내지 5분의 1 특정 지역에 지금 같으면 웨스트 벵갈, 방글라데시 웨스트 벵갈, 비하르 오디샤 했던 그 지역, 동부 지역에 뭐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인구가 굶어서 죽어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동인도에서는 이제 영토 확장을 이제 박차를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토 확장을 해서 한쪽으로는 보호조약 체결 상태로 놔두고
한쪽에서는 버틴 놈들은 바로 밟아서 바로 군대 해산시켜가지고 그 군대 해산된 군대는 또 사회 소요를 일으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는 또 왕들은 그대로 또 착한 왕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그게 이제 토후국이 이제 위성국이 되면서 1856년에 뭐 이제 지도를 좀 기억을 해보시면 인도 전체가 전부 다 전쟁이 다 끝납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시크 왕국하고의 마지막 전쟁이 실질적으로 이제 있었는데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영국 동인도회사가. 그 다음에 아프간하고도 아주 곤욕을 치르고, 까딱 잘못했으면 동인도회사가 딱 넘어갈 타이밍인데, 그때 이제 이걸 인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민족 의식이 없었으니까 그걸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56년도에 달하우스라고 하는 총독이 마지막 이제 카드를 하나 던져요. 그게 doctrine of lapse라고 하는 건데, 여기 제가 안 적어놨네요. 그래서 이제 doctrine of lapse라고 하는 게 자기가 볼 때 후계자가 마땅치 않으면,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거나 뭐 해가지고 뭐 양자 이런 것은 내가 인정 안 하고, 자기 마음에 마땅치 않으면 왕 국가를 폐할 수 있다. 후계자를 인정 안 해주고 그건 복속시켜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에는 싸워서 이기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을 통해서 doctrine of lapse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후계자가 마음에 안 든 것은 내가 취한다. 그러니까 이 왕을 인정을 안 한다. 이제 이런 것을 해가지고 무갈 제국의 한 중심인 지금 델리 부근에 있는 메라트라고 하는데, 요 다음에 이제 좀 10분 쉬었다 이제 이따가 터지게 되는 1857년 봉기가 터지는 그 지역이 오우드라고 하는 오우드, 어떤 사람들은 아와드라고 하는, 이렇게 전부 이제 아요디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온 변형된 이제, 근데 이 왕국이 결국에 이제 복속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인도 전체에 대한 어떤 민족 의식은 없지만 자기 왕국에 대한 그런 민족 의식은 있죠. 그래서 이제 막 부글부글 이제 끓어오를 딱 그 시점까지 지금 가서 영토 확장 정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딱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적당한 선은 이제 토우국으로나 프린슬리 스테이트로 놔두고, 심한 놈들은 진작에 복속시켰고, 마음에 안 든 불안한 놈들은 독트린 오브 랩스 해가지고 국가를, 왕을 폐위시키고 내가 접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죠. 이중 통치 구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책임은 주고 권한은 안 주고 이제 이런 것을 해서 1772년부터 시작을 해서 1813년도 독점 무역이 폐지될 때까지 동인도회사가 무역을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지구상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착취와 수탈을 했던 것은 없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drain of wealt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쫙 이제 빨아가 버리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철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770년대 이제 The Great Bengal Famine, when Texas created a genocide. 그러니까 조세를 너무나 많이 뺏어가 버리니까 웬만한 지주들은 다 넘어가고, 상업 세력 같은 땅은 다 넘어가고, 아무리 일을 해도 먹고 살 것은 안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다 굶어 죽게 되는 이제 이런 것을 겪으면서도 난리가 안 나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다 죽어가는 게 그림으로 그린 건데 다 죽어가도 난리가 안 나는데, 칼 막스가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새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England has to fulfill a double mission in India. 잉글랜드는 이중의 미션을 실천을 해야 된다.
one destructive, the other regenerating. 하나는 파괴적인 미션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소생시키는 미션을 해야 된다. The annihilation of all the Asiatic society. 막스는 아시아는 아시아틱 소사이어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시아틱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것은 군주의 파워가 너무나 큰 나라. 요 인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쇼카나 아크바르나 뭐 명청 이런데 군주의 파워가 너무나 큰. 근데 이제 무갈 때는 그렇게 크지를 않았거든요. 아우랑제브나 이렇게 엄청나게 큰 세력은 있었지만 무갈 제국 전체적으로 군주의 파워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질 않았어요. 근데 물론 유럽보다는 군주의 파워가 컸죠. 그래서 군주의 파워가 너무나 커서 모든 것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충돌,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 없어 사회 변혁이 안 일어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틱 소사이어티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없애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밑에서 농민혁명이 일어나도 뭘 하든 이제 주로 이제 부르주아인데, 부르주아 세력들이 일어나서 군주가 전제 군주가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그 사회를 파괴시켜야 하고 맞는 이야기죠. 대체로. And laying the material foundation of Western society in India. 서구 사회의 물적 기반을 아시아에다가 심어줘야 된다. 근데 이걸 꼭 서구와 동양의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저 사람은 서구 편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서구가 더 진보했으니까 진보했고 아시아는 여전히 아시아틱 소사이어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구의 진보된 물적 토대가 아시아로 건너와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까지는 나는 인정을 해요. 우리 은사님들은 막 부글부글 자기도 마르크시스트거든요. 마르크시스트인데 막 부글부글 막 하지만 나는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뭐 그럴 수 있다. 예? 선진 물적 토대가 건너와야지 당연히. When a great social revolution shall have mastered the result of the bourgeois epoch. 예? 사회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부르주아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And subjected them to the common control of the most advanced peoples. 그 유럽 사람들 같이 어드밴스드 된 사람들한테 이제 뭐 종속되는 것이고, then only will human progress cease to resemble the ideas pagan idol. 그래서 이런 who would not drink the nectar. 넥타를 마시는 게 아니라 but from the skulls of the slain. 다 죽은 사람 해골에서 나오는 물을 쳐 마시는 그 개새끼들을 위선자 그 새끼들을 다 처단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땡. 뭘 모르고 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속성을 모르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저렇게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서구 유럽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근대 사회, 부르주아 사회를 심어주고 그로부터 아시아틱 전제주의 사회를 이겨내서 부르주아가 성장하고 이런 사회를 꿈꿨던 자체가 몽상주의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와서 뭘 해줬어요? 철도를 놔줬죠. 그럼 막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철도를 놔주면 철도가 인도 전체를 소통을 하게 만들고 전부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면서 거기서 부르주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사회 변혁으로 가는 길이고 결국에 아시아적 전체 사회를 없앨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놔주지를 않아요. 부르주아 사회를 제국주의라는 게 식민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부르주아가 성장하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조차도 식민주의 콜로니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당대기 때문에 너무 낭만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는 몽상가니까 우리도 한때는 막스를 많이 취했지만 막스는 과거 분석은 다 맞는데 미래 분석은 다 틀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흐같이 고흐입니까 고갱입니까 귀 잘라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빈센트 반 고흐죠. 이 세상은 this world was never made for one as beautiful as you. 이 세상은 당신같이 아름다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이죠.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철도 이야기예요. 철도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어마어마 큰 산을 깎아가지고 그 안에 구를 터가지고 철도를 해봐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환호를 하죠. 예? 환호를 합니다. 우리 처음에 제가 이주민과 함께 그 운동을 하면서 지금은 뭐 이제 뭐 월급도 괜찮게 주고 하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뭐 150만 원, 120만 원 그렇게 받으면서 핸드폰 하나가 80만 원, 100만 원이었어요. 그걸 우리 같이 무슨 뭐 보조금도 못 받고 보조금도 못 받고 해가지고 그걸 사요. 그럼 자기는 한 달에 40만 원, 30만 원 받아서 뭐 쓰지도 못하면서 이제 집에 돈 주려고 또 아끼고 하면서 핸드폰을 사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똑같다고 하는 너무나 뿌듯한 자부심. 나도 칼라 테레비 본다. 뭐 이거죠. 나도 핸드폰 한다.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드디어 철도를 가지게 됐다. 이것이 그 철도가 얼마나 우리한테 이 착취를 하게 되는 것인지, 저 사람들이 왜 철도를 놔주는 것인지를 모르고 너무나 뿌듯해 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들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때가 14년도인가요? 부시가 방한을 해가지고 저도 부시 잡으러 간다고 막 저 수영교회 그 하고 이제 그때 막 데모 가고 이제 그랬는데 하여간 에이펙 그거 이제 그거 다 내주고 우리나라 이제 망한다 뭐 그런 건데 그 수영강 그 공원 그거 하나 해준다고 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저는 뭐 내 의견은 유보하겠는데 에이펙 가면 망할 것 같지만 사실 망하지는 않았고 뭐 좋은 것도 있고 뭐 모르겠지만 이 수영강 공원 수영천 공원이 그 덕분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철도망을 가지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 철도망을 가지고 있다. 영국 덕이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열심히 인도가 새 독립국가 돼가지고 세워놓은 철도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수탈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너무 잘하죠. 동인도 회사가 예를 들어서 사띠 같은 것을 폐지를 해요. 사띠를. 그러니까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남자 죽을 때 시체를 이제 화장을 할 때 여자도 같이 화장을 한다. 살아있는 채로. 이런 걸 어떻게 우리 영국이 가만 놔둘 수 있냐 해가지고 금지를 시키거든요. 요때예요. 요때 금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환호를 하잖아요. 그 환호하는 사람은 마저 죽어요. 그러니까 묘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영국에 대한 감정이 쌓이는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는 좋아하고. 그러니까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영국도 이제 요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1857년 봉기가 딱 터지니까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가. 왜 저런 이해를 못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총체적으로 100년 1757년부터 1857년까지 딱 100년 동안의 동인도회사의 통치를 한마디로 줄여라 그러면은 전통산업의 붕괴. 이게 가장 크죠. 전통산업의 농업 생산, 농업 붕괴되고 수공업 붕괴되고. 두 번째, 철저한 식민 경제 체제로의 돌입. 이제는 수출하고 이런 것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세계에서 구매력이 가장 좋은 인도 상품은 시장 구매력 같은 것은 이제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식민 국가로 돌입하게 됐다. 이게 이제 동인도 회사의 100년 통치라고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